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수학으로 탐구하는 생명과학의 다인자 유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다항식 계산, 확률과 통계에서 조합 정도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순서는 다인자 유전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해당 다인자 유전에 관련한 예시사항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시를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마지막에 간단한 코멘트 붙여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전에 대해 제일 처음 배울 때 배웠던 분이 멘델이라는 분입니다. 멘델을 저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세 가지 법칙을 배웠습니다. 우열의 법칙, 그리고 분리의 법칙,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독립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열의 법칙을 조금만 더 추가로 설명하면 우열의 법칙이 우열의 원리로 바뀌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열의 법칙의 가장 큰 특징이 우성인자, 열성인자가 하나의 유전자 쌍으로 묶이면은 우성인 라지알, 우리가 둥근완두라고 배웠던 얘가 발현되어 표현형이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지 않은 경우들이 발견됩니다. 자, 예를 들어 하얀색 꽃 그리고 붉은색 꽃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라지 WW면 붉은색 꽃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스몰 WW면 흰색 꽃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원래 우열의 법칙에 따르면 라지 W와 스몰 W가 유전자 쌍으로 묶였을 때 우열의 법칙에 따르면 우성인 붉은색이 나와야 되지만, 요거를 정확히 따르지 않고 붉은색과 흰색이 섞이는 분홍색의 꽃이 나오더라. 우열의 법칙이라는 건 반드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섞여서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더라. 이런 이유로 이제 우열의 원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다인자 유전은 하나의 특성, 즉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어떤 표현이 한 쌍의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거는 사실 더 실제적이죠. 단일 유전자의 영향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에게 발현된 어떤 신체적 특징이나 다양한 현상은 단순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인자 유전의 가장 많은 예시로 드는 게 바로 피부색입니다. 자, 피부색은 다인자 유전의 형태로 발현되고 우열의 법칙을 완벽히 따르다기보단 아까 말한 분홍색과 하얀색, 붉은색 꽃처럼 연속되는 형태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 대립형질 중 지금 이제 세 쌍을 나열할 건데, 이 피부색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A라는 애와 B라는 애와 C라는 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당연히 대문자가 우성이고 대문자가 어두운 색 피부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피부색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세 쌍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다만 설명을 위해서, 다인자 유전 설명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다루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자, 미리 좀 해왔어요. 자, 만약 6쌍의 유전자 모두 우성인 이런 형태라면 굉장히 어두운 색 피부가 되겠고, 한 가지 경우죠. 이번엔
소문자가 단 하나씩만 포함되는 경우 총 6가지. 그 다음 3단계 약간 어두운 피부 소문자가 2개씩 포함되는 경우 총 몇 가지냐? 15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중간 피부 20가지, 약간 밝은 피부 다시 15가지, 그리고 밝은 피부 다시 6가지, 매우 밝은 피부 1가지로 모든 유전자 쌍을 모두 나열한다면 이 전체 64개의 유전자 쌍을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이 경우의 수에서 7가지의 표현형이 나옵니다. 가장 어두운 피부에서부터 어두운 피부, 약간 어두운 피부, 중간, 약간 밝은, 매우 밝은 피부. 자, 이렇게 총 64가지의 유전자 경우의 수와 7가지의 표현형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적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먼저 전체 유전 형질이 조합되는 경우의 수는 64가지라고 했는데 64가지죠. 자, 이게 64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빈칸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라지 A이거나 스몰 a 둘 중에 하나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마찬가지 두 번째 자리도 라지 A이거나 스몰 a, 세 번째 자리는 라지 B이거나 스몰 b, 라지 B이거나 스몰 b, 라지 C이거나 스몰 c, 라지 C이거나 스몰 c. 2의 6제곱, 즉 64입니다. 자, 조금만 더 수학적으로 더 이제 다항식을 이용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피부색을 봤을 때, 위에서 나열한 이 자료를 봤을 때, 이 피부색에서 알파벳 자체가 먼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C. 이것과 혹은 정반대의 스몰 a, 스몰 b, 라지 b, 라지 c, 라지 c. 자, 이 두 가지 유전자형이 실제 피부 밝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유전에 영향을 주지만 어떠한 유전자가, 예를 들어 라지 A가 더 밝게 하거나 라지 C가 뭐 더 어둡게 한다, 이러한 구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다항식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한 형태를 보겠습니다. x 플러스 1의 6제곱을 봅시다.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쭉 나열할게요. 그냥 곱셈 법칙이나 조합을 활용해서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실제 나열하면서 분배 법칙을 써서 계산하면서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 나갔습니다. 자, 이 곱하는 방법은 조금만 더 조합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곱할 때 우리가 이 x와 이 1을 곱하진 않죠. 펜 색깔 좀 바꿀게요. 이 첫 번째 가로에 있는 x와 첫 번째 가로에 1을 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곱하냐? 첫 번째 가로에 있는 x와 두 번째 가로에 있는 x, 세 번째 가로에 있는 1, 네 번째 가로에 있는 1, 다섯 번째 가로에 있는 x, 여섯 번째 가로에 있는 1. 이러한 방식으로 선택해서 곱합니다. 자, 조금만 더
결과를 보고 설명해 볼게요. 자, x 플러스 1의 6제곱을 하면 x의 6제곱 더하기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자, x 6제곱만 봅시다. x 6제곱을 보면 x 6제곱을 이 값은 어떻게 나오느냐, 첫 번째 항에서도 x, 두 번 항이라고 하니까 좀 잘못된 표현 같네요. 첫 번째 괄호에서 x, 두 번째 괄호에서도 x, 세 번째 괄호에서도 x,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모두 x를 선택했을 때 나온 결과가 바로 x 6제곱입니다. x 4제곱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x 4제곱이 나오려면 괄호 중에 4개는 x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1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x 4제곱이 나오겠죠. 그런데 1을 2개 선택하는 거를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세 번째, 여섯 번째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선택하는 방법들이 총 15가지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개수의 x 4제곱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15개고, 그렇게 만들어진 x 4제곱을 모두 더해서 15x 4제곱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좀 더 바꿔봅시다. 앞에 말한 피부색을 다항식 곱셈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개의 값을 모두 곱하면 이 6개의 값을 곱해서 나온 모든 항들이 바로 우리가 나열한 이 표가 되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첫 번째 거에서 라지, 두 번째 거에서 스몰, 세 번째 거에서 라지,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곱하고 이 값을 다시 여기에 곱하고 곱한 결과가 바로 이 항이 나오는 거죠. 자, 감이 좀 잡히시죠? 즉, 다항식이 저러한 다인자 유전의 형태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이 또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자, 대문자, 즉 우성인자를 몇 개 가졌느냐, 열성인자를 몇 개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라지 A와 라지 B, 라지 C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위의 식은 이렇게 고쳐도 사실 무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인자 유전 연구를 할 때는 다항식을 아래쪽과 같이 바꿔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 나열하면 간단하게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결과는 사실 스몰 a를 1로만 바꾼다면 x 플러스 1의 6제곱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나온 개수가 바로, 이 개수들이 바로 유전형으로 표현 가능한 개수들이었고, 그쵸? 1, 6, 15, 20, 15, 6, 1 1, 6, 15, 20, 15, 6, 1 그리고 저 7가지의 표현형이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항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확률과 통계 여러분이 조합을 배웠으면 다항식의 개수를 조합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 조합으로 위에 다항식으로 했던 설명을 다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실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될 코멘트를 조금 달아주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특정한 어떤 현상을 조사하는데 뭐 유전적이든 아니면 특정 현상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표현형이 자, 저 만약에 저 상태를 1, 6, 15, 20, 다시 15, 6, 1처럼 약간 정규 분포를 이루고만 있다면 이걸 다인자 유전을 통해서 아니면 다항식의 어떤 연산을 통해서 좀 대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더 나아가면 예측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빅데이터를 통해 이제 뭐 특정한 표현형의 비의 분포만 알 수 있다면 해당 표현형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유전자상을 추측해 보거나 혹은 어떤 유전자들이 연관이 돼 있어서 단순 표현으로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이러한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다인자 유전은 이 유전이라는 것 자체가 유전적 어떤 변이와 환경 같은 거에 되게 복합적인 영향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뭐 성인병, 뭐 당뇨병, 고혈압 같은 것도 유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 유전자와 환경적 요인이 조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유전자 변이 혹은 뭐 표현형 이런 걸로 설명되는 건 당연히 어렵고 여러 가지의 조합과 상호작용, 환경이 좀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이걸 설명하고자 한다면 좀 더 좋은 모델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한계를 분명히 표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